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입니다. 2020년 뉴 정보처리 기사 매일 예상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1장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이 아닌 것은 아래 보기 중에 이제 스파이스, CMMI, 스크럼, ISO, IEC 12207 이 세 가지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이 아닌 것은 스크럼입니다. 스크럼. 네. 자, 스크럼은 소프트웨어 공학 개발 방법론 그 이전 시간에 한번 잠깐 아마 설명을 들었을 텐데요. 에자일 개발 방법론의 하나고요. 스크럼은 에자일 개발 방법론에 해당됩니다. 자, 스파이스하고 CMMI, ISO 11207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종류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은 자, ISO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프로세스로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조직과 사람, 소프트웨어 공급자, 개발자, 운영자, 유지보수자, 품질보증 관리자, 사용자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수행해야 될 할 일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표준이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표준. 자, ISO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르가니제이션이라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ISO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생명주기,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표준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을 이제 사실 한 50년도 이후 아마 60년도, 70년도 이렇게 지내오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ISO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은 ISO 12207입니다. 1207. 자, ISO 1207 꼭 기억해 주시고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표준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를 해 놓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스파이스하고 CMMI는 이제 이것도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관련된 어떤 국제 표준이라기보다는 스파이스는 유럽, CMMI는 미국, 예, 유럽에서 통용되고 있는 뭐 실질적인 표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CMMI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뭐 국제 표준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활용되고 있는 프로세스 표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ISO 26262는 자동차 기능 안정성 국제 표준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자동차 기능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을 중심으로 한 프로세스 모델을 그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ISO 12907의 프로세스가 아닌 것은 ISO 1207에 대해서 시험에 꼭 나올 수 있으니까 유념해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생명주기, 지원 생명주기, 그다음에 조기 생명주기, 통합 생명주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오타가 났는데 조직 생명주기입니다. 여기 조직 생명주기. 그래서 ISO 1207이라고 한다면 ISO 1207 프로세스에서 생명주기는 기본적으로 기본, 지원, 조직, 그래서 기지조 이렇게 해서 기본, 지원, 조직, 생명주기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지원, 조직, 생명주기. 통합 생명주기는 아니죠.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제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ISO 1207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그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기본 공정은 공급, 획득, 개발, 운영, 유지, 보수 요 순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 획득, 개발, 운영, 유지, 보수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거고, 공정이라는 건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개발 프로세스의 중요한 이슈들이 공급, 획득, 개발, 운영, 유지, 보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공정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공정이라는 거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공정은 공정이라는 거는 프로세스의 어떻게 보면 한자식 표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뭐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용어, 공정. 기본 공정이 있고 앞에 문제에서 기본, 지원, 조직 공정 이렇게 있다 그랬죠. 기본, 지원, 조직, 프로세스 같은 말이에요. 자, 지원 공정은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서 실제적인 기본 활동은 공급, 획득, 운영, 개발, 운영, 유지, 보수지만 지원 활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서화, 형상 관리, 품질 보증, 검증 확인, 합동 검토, 감리, 문제 해결 이런 활동들이 지원 공정이라고 표준에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직 공정은 조직에서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건 프로젝트 조직, 개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관리, 개선, 기반 구조, 교육 훈련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마 프로젝트를 실제 하게 되면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프로세스 ISO 그 표준에 맞춰서 대부분 프로젝트의 활동들을 하게 되고 산출물들로 다 만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중에서 조직 개발 프로세스 역량 성숙도에 해당되는 표준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말했던 1207, 그다음 스파이스, CMMI 이 세 가지 중에 사실 그 어떤 프로젝트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조직이죠, 조직. 그 조직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수준을 측정하는 모델. 그러니까 성숙도 측정 모델을 제시하는 표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CMMI입니다. CMMI. 네. 자, 이 표준은 조직의 개발 프로세스 역량, 그래서 capability, 그 다음에 성숙도, 역량 성숙도, maturity, 그 다음에 maturity하고 통합적을 역량 성숙도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요구의 약자가 이제 그 CMM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쓰면 capability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숙도, maturity, 그 다음에 모델, 그 다음에 뭐 over integration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CMMI라고 볼 수 있습니다. CMMI는 이제 저희 미국에서 많이 이게 아마 그 CMU라고
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이제 먼저 대두된 나온 그런 이제 표준 모델이에요. 자, 그다음에 CMMI 성숙도 수준 모델. 여기 이제 수준이라고 그랬으니까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 보면. 그래서 각 레벨 1부터 해서 레벨 5까지 이렇게 있어요. 수준이. 그래서 이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측정을 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들이 뭐 레벨 뭐 5를 받았다, 뭐 레벨 3를 받았다, 뭐 이런 거를 아마 혹시라도 신문에 이제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참 이제 이 CMMI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삼성 SDS, 뭐 SDS, 그다음에 뭐 LG CNS 뭐 이런 대규모 대기업의 어떤 뭐 SI 업체라든가 또는 뭐 중소 또 대기업 SI 업체들이 이 CMMI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개발을 잘하냐 안 잘하냐 그런 거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조직의 어떤 성숙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중요시 여기는 표준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소프트웨어 어떤 개발 기술이나 개발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그 능력, 그다음에 개발자들의 능력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그 절차들, 개발하는 그 공정 절차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또는 표준화돼서 그 생산성 있게 그 프로세스를 운영해 나가느냐.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생산성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능이나 어떤 소프트웨어의 성능이나 어떤 그 품질보다는 품질도 뭐 프로세스 품질이 있고 성능 품질이 있는데 얘는 프로세스는 이제 품질 중에 이제 프로세스 생산성,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는 쉽게 말하면 효율성, 효율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들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데 이슈에 있어서 이런 어떤 성숙도 수준 모델을 도입해서 측정을 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니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죠, 초기. 그죠? 그래서 이 이니셜 에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가 막 그냥 임시적이고 혼돈된 상태죠. 아직 안정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운영돼 있지 않고 뭐 일단 영웅적인 뭐 어떤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 의해 프로세스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레벨 2 같은 경우는 매니지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죠. 관리. 그래서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이 관리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문서화도 되고 측정되고 통제는 된다. 근데 이제 defined는 정의됐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이제 프로세스의 조직의 표준과 절차, 툴, 방법들이 정의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표준을 준수하는 레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quantitatively managed는 이제 양적으로 관리되다. 양적 관리. 양적 관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되되 어떤 정성적인 관리가 아니라 이게 정량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 그렇죠?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양적인 목표들을 수립해서 이를 관리하고 통계적인 용어로 이해되고 통계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경영을 하거나 어떤 조직을 관리할 때는 굉장히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옵티마이징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적화 단계입니다. 이게 아주 프로세스 변화 원인을 정량적으로 이해하고 혁신적인 프로세스 기술 개선들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관리하고 어떤 관리하고 표준을 정의하고 양적인 관리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또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옵티마이즈 하는 그 조직에 맞게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이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중에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를 위한 국제 표준에 제정하는 프로젝트는 뭐냐? 라고 하는데, 여기서 앞에 거하고 좀 다른 거는 이제 앞에 거는 CMMI는 이제 어떤 조직에서 프로세스의 역량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걸 수준 평가를 하는 거라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자체를 평가하는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프로젝트는 뭐냐? 보통 보면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표준 제정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여러 단체나 기업들이 모여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자, 그게 뭐냐면 스파이스입니다. 스파이스. 그래서 스파이스. 자, 그래서 이 스파이스의 용어의 약자는 뭐의 약자면 냐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 임프루먼트 능력 평가다. 이렇게 해서 이 약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P, 그다음에 개선 임프루먼트, 그다음에 capability, 그다음에 determination 해서 평가를 하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 개선 능력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약자가 SPICE, 그래서 평가 스파이스라고 이름을 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파이스의 다음 문제는 이제 스파이스의 스파이스의 프로세스 수행 능력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불완전 단계는 프로세스가 구현되지 않았거나 프로세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단계다. 예, 맞고요. 그다음에 수행 단계는 프로세스의 목적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단계다. 이거는 사실 이제 내용을 다 알고 푸시면 좋지만 이 말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또 틀린 걸 찾을 수 있어요. 확립 단계라는 것은 정의된 자원의 한도 내에서 그 프로세스가 작업 산출물을 인도하는 단계다. 조금 이상하죠? 네, 말이 확립인데 정의된 자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4번 일단 넘어가서 최적화 단계는 프로세스 수행을 최적화하고 지속적으로 업무 목적을 만족시키는 단계다. 이 맞는 것 같죠? 답은 이제 3번입니다. 좀. 확립 단계는 뭐냐면 확립 단계는 소프트웨어 공학 원칙에 기반해서 정의된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된 자원 한도 내에서 이런 뜻이 아니라 작업 산출물을 작업 한도 내에서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수행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확립이라는 거는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의 원칙에 맞게 정의된 프로세스가 확정적으로 수행이 확립되는 그런 단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도표를 하나 갖다 놨는데요. 네,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프로세스 수행 능력 수준에서 그 불안정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레벨 0. 여기는 이제 레벨 5, 0부터 시작해서 5까지 있어요. 그래서 5까지 보시면 불완전 수준 단계는 아무것도 이제 어떤 수행 능력 수준이 어떤 거의 제로인 상태죠. 뭐 프로세스가 구현되지 않거나 프로세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고, 이제 수행 단계라는 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프로세스 수행과 목적 달성을 하는 거고, 그 대신 계획하거나 추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단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행 계획이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수행을 하되 레벨 1 같은 경우는 수행은 하지만 관리는 안 되는 거지만, 레벨 2는 관리는 되는 거죠. 계획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 대신 이제 산출물 규정된 표준과 요구가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확립 단계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아까 문제에 대한 내용 나오죠.
표준 프로세스. 그러니까 표준에 맞춰서 확립된 이스탈리스트, 확립된 그런 표준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계획하고 관리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관리나 어떤 그 단계지만 표준 비표준화된 어떤 프로세스로 활동을 하는 거고, 여기 위에는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하는 거죠. 프로세스를 확립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단계라는 거는 이제 프로세스의 정량적 이해와 통계 부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정량적인 이해와 성능을 예측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다 이런 얘기죠. 최적 수준은 말 그대로 이제 정의된 프로세스와 표준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개선하는. 그래서 CMMI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CMMI는 이제 조직의 어떤 수준을 측정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수행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수준을 여기 이제 CMMI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CMMI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스파이스는 프로세스 수행 능력 수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문제 볼게요. 스파이스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스파이스는 프로세스 수준, 능력 수준도 이제 제시하면서 평가를 하지만 얘는 스파이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평가 기준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포트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서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이용되는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서포트 프로세스라는 거는 뭐 지원 프로세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를 이용되고 있는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본 어떤 프로세스에서 이용되는 그런 프로세스다. 맞죠? 그다음에 관리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는 조직의 업무 목적 수립과 조직의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세스다. 맞죠? 관리라는 것이 어떤 조직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고 또는 뭐 목표를 달성하는 게 관리를 하는 이유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라는 것은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제품의 명세와 구현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다.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해놓은 것들 중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커스터머 서플라이어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정확한 운영과 사용을 위한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여기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는 여기 보시면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서 프로젝트 관리자에 의해 사용되는 프로세스로 구성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럴듯한데 사실 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다 그 표준들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는 뭐하고 관련된 거다? 실제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동안에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 PM이 하는 관련된 프로세스다. PM 관련 프로세스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직의 업무 목적이나 이런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는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범주에 대한 내용을 여기 제가 이제 자료를 첨부해 놨는데요. 고객 공급, 커스터머 서플라이어 프로세스는 보시면 인수 공급 요구 도출 운영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고객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들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학은 당연히 엔지니어니까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명세화하고 제품을 유지보수하고 하는 거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고요. 지원은 당연히 이제 지원 프로세스와 관련된 거겠죠. 품질 보증, 검증, 확인, 리뷰
요거는 이제 그 ISO 12007에서 지원 공정에 관련된 거하고 유사하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관리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관리, 품질 위험 관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내에서의 프로젝트 관리자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프로세스는 우리가 지금 이 스파이스도 마찬가지 어떤 거에 관련된 프로세스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거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직 프로세스는 조직 배치, 뭐 이런 인력 관리 이런 거와 관련된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프로젝트 관리 유형에 대한 것을 볼게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는 그 프로젝트 관리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프로젝트를 관리를 잘 한다는 거는 프로세스가 잘 정립이 돼 있다. 그 프로세스가 정립이 잘 돼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관리하고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프로젝트 관리 유형이 이제 보통 9가지가 있는데 PM복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뭐 룩 오브 날리지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9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게 이제 보안 관리입니다. 요거는 없어요. 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는 뭐 일정 굉장히 중요하죠. 비용, 그다음에 인력, 위험, 품질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9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 9가지 영역. PM복에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PM복에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통합 관리는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한다든가 실행을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거를 다 통합 관리한다는 차원에서의 어떤 영역인 거고 범위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그 프로젝트가 수행하는 일에 태스크의 범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WBS 작업 분류 체계 이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스코프 범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관리, 우리 이제 당연히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면 시작과 끝이 있는 작업이라 끝이 꼭 있는 요게 중요합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시작과 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정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작업 순서, 그 다음에 자원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선정해야 되고요. 프로젝트는 당연히 이제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자원이라든가 비용 산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 9가지 영역들은 다 어떻게 보면 어떤 비즈니스에서 그 경영에서 어떤 기업을 운영할 때 하는 거와 유사해요. 그래서 뭐 품질 관리도 들어가고요. 얘는 프로젝트를 할 때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 이 9가지 영역은 사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도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 관리 영역이지만 사실 PM복은 건설이라든가 뭐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에도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프로젝트 관리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당연히 인력 관리 중요하죠. 프로젝트에 위험 관리, 의사소통 관리, 조달 관리. 그렇죠. 조달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물품이나 어떤 필요한 어떤 자원들을 공급하는 그런 것들이죠. 의사소통은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의사소통 관리. 그다음에 위험 관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대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9가지 영역이 프로젝트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그 도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통범일, 뭐 시, 뭐 비용, 비품인, 뭐 의조 뭐 이렇게 해서 외우기도 했는데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쭉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표준화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앞에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나 개발 방법론들을 이걸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앞에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표준이나 이런 것들,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다 그런다면 그런다면 그거를 실제 이제 어떤 방법론을 그 프로젝트에 맞게 우리 실제 하는 프로젝트에 맞게 적용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볼까요? 1번 프로젝트 관리와 재사용 현황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반영한다. 그렇죠? 예. 프로젝트 관리와 재사용 현황 개발 방법론에 반영을 해야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기본 생명주기, 단위 생명주기, 통합 생명주기 별로 주요 프로세스를 확인한다. 아까 소프트웨어의 어떤 생명주기라고 했을 때 그 ISO 1207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기본하고 그다음에 조직하고 지원 기본 뭐 공정 그다음에 지원 공정 조직 공정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3번 볼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그 다음에 개발 생명주기, 프로세스 모형 등을 정리한다. 이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정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단계별 활동 목적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한다. 중요하죠. 매뉴얼. 개발 방법론별로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놔서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프로세스의 어떤 확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2번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는 기본, 지원, 조직 생명주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어쨌든 2번은 이제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1번 프로젝트 관리와 재사용 현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적용할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관리나 재사용 현황을 참고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라든가 개발 생명주기라든가 프로세스 모형 등을 잘 정리해서 개발 방법론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된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는 확정을 됐으면 그 확정된 개발 방법론을 실제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확정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확립된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테일러링 기법에 아닌 것은 우리 테일러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제 기본 기준이 되는 또는 표준이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조직이나 또는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뭐 기업이나 조직에서 이 방법론을 자기에 맞게 변형을 합니다. 변형. 방법론을 약간 이제 변형하거나 또는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 변경 또는 수정, 조정 뭐 이런 것들을 하죠. 이런 이제 변경, 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테일러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는 이 변경, 조정된 이 확정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있죠. 예. 프로젝트에 맞게 어떤 실제 투입되는 실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맞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정이나 변경이나 하는 작업. 요거를 테일러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테일러링이라는 게 그 재단사가 이렇게 재단하는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 맞춤
맞춤형으로 이 어떤 방법론을 수정하는 걸 보시면 돼요. 방법론을 맞춤형으로 하는 거다. 누구를 맞춤형으로 하는 거다? 어떤 이 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하는 어떤 그 실제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맞게 맞춤형으로 변경이나 조정이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테일러링 하는 기법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잘못 아닌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 구성원에 대한 테일러링 기법, 관리에 대한 테일러링 기법, 규모와 복잡도에 대한 테일러링 기법, 팀 내 방법론 지원에 따른 테일러링 기법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구성원에 따른 테일러링 기법 이 조금 이제 우리가 보시면 2번 이제 관리에 따른 테일러링 기법이 이제 아닌 거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제 관리에 대한 것이 아니냐면 우리가 이제 구성원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규모와 복잡도라든가 그 다음에 팀 내 방법론 지원에 따른 테일러링 기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맞게 조정이나 변경을 하는 건데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누구냐 구성원이 누구냐 그러니까 구성원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규모나 새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규모나 복잡도에 따라서 테일러링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는 팀 내 방법론 지원, 그러니까 팀에서 지원될 수 방법 어떤 제시되는 어떤 매뉴얼,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기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팀 내 방법론 지원에 따라서 테일러링 기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이라는 것은 이제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테일러링 하는 어떤 그 원인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테일러링 할 때에 어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테일러링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 같은 규모와 복잡도가에 따라서 우리가 테일러링을 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구성원에 따라서 팀 내 방법론 지원에 따라서 자동화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프로젝트의 개발 방법론에 테일러링이 필요한 거죠. 프로젝트 관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떤 테일러링 하는 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테일러링 작업 시에 고려해야 될 내부적 요인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일러링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할 사항 중에 내부적인 거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요구사항, 그다음 두 번째 보유 기술, 그다음 프로젝트 규모, 그다음 표준 품질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내부적인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부적인 요건에 따라서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면 표준 품질 기준은 외부적인 거예요. 그렇죠? 외부적인 요인이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구 사항하고 그다음 보유 기술하고 프로젝트 규모는 요 세 가지는 잘 보시면 어떤 프로젝트 하는 그 내부에서 발생되는 어떤 요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표준 품질 기준이라는 거는 표준 품질 기준이 외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표준 품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외부적인 요건이다. 그래서 테일러링 고려 사항에서 우리가 이제 내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고려 사항이 있는데 내부적인 요건과 외부적인 요건이 있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요건들은 이제 요구 사항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 기술 있고요. 프로젝트 규모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요인이고 여기 내부적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은 이제 법적 제약 사항과 표준 품질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의 테일러링, 개발 방법론을 테일러링 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외부적으로 어떤 법적인 제약 조건 또는 표준 품질 기준을 어떤 뭐 발주기관에서 제시를 한다든가 하면 그걸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우리 프로젝트 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변경이나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긴 시간 동안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또는 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어떤 표준이라든가 또는 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 아까 세 가지 있었죠. ISO 1207, 그 다음에 CMMI, 그 다음에 스파이스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표준 프로세스에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할 때 표준에 기반을 해서 어떻게 개발 방법론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테일러링 하는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이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